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욕 앤 서울이죠.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7월 말도 지나고 엄청 더운데 미국 시장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시 달리기 시작했고요. 그 전에 저희가 좀 축하할 일이 또 있는데 네, 뭐죠? 애플이 드디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네. 제가 좀 나름 의미 있게 보는 거는 제가 이 방송을 한 지 한 2년 반 됐는데 네. 가장 많이 언급한 종목이 바로 애플이었거든요. 그때 또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네, 사과가 이제 가을에 맛있다라고 네, 하면서 네. 2016년 가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거나 드디어 이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원화로 치면 거의 1,1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1,100조 원. 예, 네. 한국의 시가총액이 1,500조 원인 걸 감안하면 애플 한 종목으로 해도 한국의 전체 70%를 차지하는 오늘 종목이라고 화면에 좀 보이고 있는데 예, 아마 예. 생방송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네. 하루 종일 그냥 가격 얼마 되는지 보여줬고요. 지금 이거는 CNN 화면인데 공이 12개입니다. 공이 12개. 12개입니까? 1조. 저는 세봤는데 12개거든요. 뭐 대단한 걸 보여줬는데. 이거 잠시 후에 또 애플 집중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했고요. 전체주 시장 흐름부터 좀 확인해 주시죠. 지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우가 0.9% 하락, S&P 500 1% 하락, 나스닥 2.1%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나마 선전했던 업종은 기술 업종이 0.87%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에너지 업종이 1.39% 하락하면서 최악의 업종은 선정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특징부터도 잡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일단은 제가 근 10년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을 흔히 저희가 이제 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팡. 팡이죠, 팡. 예, 네. 팡인데 아마도 팡을 또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팡은 페이스북의 F, 그다음에 애플의 A, 아마존의 A, 넷플릭스 N, 구글의 G를 해서 이제 팡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근 10년간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평균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최근 10년이요? 예, 최근 10년 동안. 평균 10배요? 최근 10년 동안이니까 네.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는데 네. 최근에 여기서 사실 넷플릭스는 가입자가 혹은 그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네네. 요 두 종목을 빼자. 예.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넣자고해서 일단 이제 마가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마가. 예. 네. 사실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게 사실 그 넷플릭스하고 페이스북 실적이 나빴나요? 나쁘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뭐 가입자 수가 뭐 이러는 거 여전히 아닙니까? 외형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만 가져왔는데 네. 페이스북이 42%가 증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네. 그다음에 애플이 17%, 아마존이 39%, 넷플릭스가 40%, 구글이 26%. 그러니까 1, 2가 다 그 넷플릭스하고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더 성장했거든요. 네네.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사실 뭐 이거 한 번 때문에 네. 마가가 대사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네. 사실 마가를 얘기하는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를 전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드죠. 예, 클라우드에 네. 대한 부분. 아마존 헬스케어까지 좀 늘리고 있는 그런 부분. 구글은 뭐 아시겠지만 유튜브라든지 어떤 뭐 안드로이드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애플은 핸드폰 판매보다는 서비스 부분을 얘기하면서 어떤 미래 먹거리, 매출 다각화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기업이 이 종목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팡 대신 마가라는 그런 말보다는 네. 팡도 있고 마가도 있고 라고 좀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뭘 사도 상관없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간의 특징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 또 메인 저기서 다룬 내용이죠. 뉴욕 앤 서울 크로스 체크 시간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저희가 중심을 얘기할지 미리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충분히 예상하셨겠지만 애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LG노텍 그리고 아메리칸 전력은 저는 또 태어나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익스피디아는 뭐 익숙하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투어의 어려움을 같이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이미 다들 예고하실 수밖에 없는 애플인데요. 네, 예. 네. 애플의 먼저 그 시가총액 추이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애플은 사실 이제 2007년에 네. 1,000억 달러로 출발해서요. 얼마요? 1,000억 달러. 1,000억 달러요? 지금의 약 10분의 1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어이구. 예. 네. 출발해서 2012년 6천억 달러, 15년에 7천억 달러, 작년에 9천억 달러, 올해 1조 달러를 기록하는 기업인데요. 네. 제가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예탁원 쪽에서 이 주식에 대한 보유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잠깐 전에 보고 들어왔거든요. 네. 대한민국에 현재 44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4만 주. 애플을 네. 많이 안 산 거죠. 대부분이 이제- 그래도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 또 그런 수량이 많고요. 개인들은 물량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은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인데 이걸 제가 IPO 1980년에 했거든요. 네네. 전체로 지금까지 많이 보유했다 그러면 전체 한번 수익률을 보여드릴게요. 네. 47,700%의 네. 수익이 보였고요. 얼마요? 4만. 예, 47,700%.
761%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연평균 18%의 수익을 올려줬습니다. 네네. 만약에 이거 샀다고 그러면 매년 18% 올라온 거죠, 주가가. 네. 근데 이게 왜 가능한지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안 팔린다고 얘기하시겠지만 네. 사실 2016년에 스마트폰의 전체 매출이 63%에서 네. 지금은 56%입니다. 네.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스마트폰의 평균 매매 단가가 있는데요. 네. 2016년에 595달러에서 지금은 724달러를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고급 폰에 대한 판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3분기만 따로 떼서 한번 스마트폰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16년에 4,040만 대, 네. 또 17년에 4,100만 대, 2018년에 4,130만 대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스마트폰 판매는 그저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도 2016년에 네. 11%에서 지금 18%까지 늘리고 있고요. 2020년에는 팀쿡이 50%까지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바로 네. 그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애플페이, 애플뮤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현재 지금 애플 앱스토어의 유력 이용자가 네. 60%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네. 애플 뮤직 가입자는 50% 이상 증가하는 모습 보였고요. 애플페이는 10억 건 이상 증가해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스마트폰 판매가 아니고 서비스 부분의 매출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방금 보고 온 게 또 애플의 현금이 네. 2,400억 달러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현금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지금 1,00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혹은 배당을 16% 증가하는 모습 이런 것들 본다 그러면 역시 사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나왔던 월가에서 목표 주가는 220달러 상향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들어가도 그걸 무방한 종목이라고 아이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갑자기 약간 다른 얘기 해드리면 예, 영화 레인맨이라고 기억하세요? 알죠? 더스틴 호프만이 네, 더스틴 호프만, 아마 예. 자폐증으로 나오고 뭐 계속 예, 뛰는 맞습니다. 얘기 예, 나는데 예. 이제 저는 그때 아주 딱 영화 보면 기억나는 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젊었을 때인데 그때 이런 얘기가 납니다. 어디에 투자하니까 사과나무에 투자라는 얘기를 들어가고 제가 사과나무 샀다. 혹시 그런 거 영화 장면 기억나세요? 디테일하신 저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한 예, 영화인지 예, 모르는데 예. 나중에 뭐 제가 영화 장면도 한번 찾아볼 텐데요. 그때 아주 그 기억이 아직 갑자기 나서 말이죠. 아마 레인맨이란가 그 영화일 네, 건데요. 네. 그때 더스틴 호프만의 대사역에 나오거든요. 사과나무를 투자한다. 뭐 얘기 그게 이거거든요. 예. 그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88년 9년 영화일 때인데 여튼 참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애플 얘기할 때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주식이 있는데 LG 이노텍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애플과 관련된 주식은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본부장께도 얘기하셨지만 주가 올라간 건 서비스 매출이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랑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대한민국의 상장 회사들이요. 그러니까 그거 미리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나마 LG 이노텍을 계속 말씀드린 거는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나왔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이 회사가 이제 134억 나왔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0%까지 줄어들었는데 왜 주가가 이제 환호를 하냐면 이게 거의 한 두 달 전까지는 당연히 적자라고 예상했었고요. 극히 최근까지 바뀌어갖고 그나마 한 30억 정도 흑자가 될까 말까 얘기했는데 이번에 134억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 깜짝 실적이 나온 회사가 바로 LG이노텍이라고 되겠고요. LG노텍은 그나마 지금 작년에 주가가 안 좋아, 작년 말부터 올해 안 좋아졌던 건 아이폰 10이 안 팔린 건데 아이폰 10이 지금 실제로 이번 2부, 3분기 애플 실적 발표할 때 절반 이상이 아이폰 10이 팔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왔던 쉽게 얘기해서 3D 뎁스 렌즈가 지금 올 하반기에 나오는 신제품에는 최소한 2개 내지 아이패드까지 3개 모델까지 채택된다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하나 더 화면 나오지만 이제는 듀얼에서 트리플 카메라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아이폰이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화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프리미엄 폰은 소위 트리플 카메라 시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LG노텍이 이번 하반기에 아마도 지금 증권사 대부분적인 시각은 또 한 차례 사상 최고 실적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가의 목표는 주가는 당연히 전고점 넘는 사상 최고까지 가는 거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고요. 애플의 신제품 통상 8월부터 생산이 시작되는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원화 저하 최근에 추세를 고려할 때 LG네트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LG네트워크에 그러다 보니 이런 회사가 대한민국에 별로 없는데요. 주가라든가 그리고 컨센서스 실적에 대한 그래프를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같이 꾸준히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세대우, 대신증권 이런 것이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요. 영업이익이 1,200억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분은 전년 동기, 앞서 2분기는 아주 안 좋았는데 3분기는 작년에도 좋았다고 얘기하는데 115% 늘어나겠고요. 한 달 전에 목표 주가 저희가 딱 한 달 전에도 이 방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목표 주가 17만 3천 원이었는데요.
20개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이 어젯밤 기준으로 19만 7천 원으로 2만 원이나 뛰었거든요. 목표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 다시 한번 LG노텍이 그나마 애플의 실적에 그나마 아이폰 잘 팔리는 거에 아이패드 잘 팔리는 거에 그나마 지금 그나마 관련 주식들이다. 나머지 그냥 PCB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전혀 거의 상관이 없을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흥미롭습니다. 아메리칸 전력이요?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라고 해서 AEP라고 그러는데 한국에는 KEP가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있죠. 이건 이제 미국 그러네요. 전력입니다. 미국 전력. A, AEP요. AEP. 예. 근데 사실 한국말로 풀었으면 이제 미국 전력인데 가장 큰 전력 회사고요. 이건 주마다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11개 주에서 500만 명의 고객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 큰 전력 회사입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유틸리티 투자는 미국에서 그 채권 투자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유틸리티 업종이 대부분 안 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이 회사인데 네. 지금 제가 이 매출과 당기순이익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딱 이해가 되십니다. 네. 나가는 그림을 보게 되면 네. 거의 등락이 거의 안 보입니다. 네. 진짜 일자 아닙니까 일자? 이게 지금 높은 거는 지금 170억 달러 매출이 낮은 건 15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20억 달러 차이를 두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10억에서 20억 달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매출도 그만 당기순이익도 그만 하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뭘 주겠습니까? 배당을 많이 주겠죠. 그렇죠. 배당이 3.53%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배당 투자에 대한 어떤 매력이 감소하면서 이 주식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만 잠깐 1년 동안의 주가를 잠깐 보게 되면요. 네. S&P 500이 13% 올라오는 동안 이거는 약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고요. 만약에 유틸리티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 나는 적어도 한 10년 동안은 배당 투자만 하겠다 하신 분들은 하시고요. 하시고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들어보면서 최근 3년간 배당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5년도에 56센트를 배당했고요. 분기 배당. 2016년 59센트, 17년 62센트, 올해는 67센트까지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배당은 좋은데 네. 시세 차익은 거의 없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는 기업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참 네. 저희가 유튜브가 또 되게 네. 잘 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그 아까 제가 레인맨 네. 얘기했는데 또 틀린 모양이에요. 제가 또 그렇습니까? 기억이 또 깜빡깜빡하잖아요. 네, 네. 포리스트 검프랍니다. 포리스트 검프. 포레스트 검프. 네. 로태웅님이란 분이 이제 제가 정확히 발음을 못하겠는데 영어로 스펠링 쓰신 분인데요. 그분이 딱 말씀하시네요. 레인맨이 아니라 포리스트 검프에서 다 말씀하시고요. 뭐 사과를 사죠 뭐 이렇게 했다는 건데 네. 제가 영화 제목은 더스틴 호프만 맞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딱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하여튼 아주 유명한 건데 포리스트 검프가 맞을 거예요. 하여튼 계속 뛰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그렇고요. 앞서 이제 미국 전력, 아메리칸 전력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간 전력 회사는 아니지만 똑같이 가치주로 얘기 분류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통신주고 그 안에서는 SK텔레콤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도 지금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뭔가 좀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요. 2분기와 3분기가 연속적으로 지금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제조업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제가 빨리빨리 그림 몇 개 보여드리겠는데요. 대한민국 전체의 2분기, 3분기의 순이익의 추이입니다. 이게 오른쪽 우에 하향하고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자동차 얘기하시는데요. 자동차는 완전히 꺾여서 내려가고 있고요. 반도체는 그나마 3분기가 위로 좀 올라가는데 2분기 재미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최근에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게 사실이 되겠고요. 다음은 통신인데요. 통신은 그나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제조업이 아니라 통신 그리고 은행 이런 쪽에 금융 이런 쪽에서 지금 그나마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SK텔레콤과 대한민국에서 배당성이 높은 거는 SK텔레콤과 S-오일이 있습니다. 근데 배당 성향만 보면 배당 성향은 돈을 다 남고 세금까지 다 주고 얼마만큼 배당으로 줄 수 있느냐 그 직전에 얼마만큼 주냐를 퍼센트로 하는 것인데요. 배당 성향이요. 미국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완전 배당만 주는 기업 빼놓고는요. SK텔레콤이요. 60%를 배당합니다. 60%를 배당을 돌려줍니다. S-오일은 55%를 돌려주는데요. 다만 배당 예상 수익률은 약간 S-오일이 지금 현재 가격이 높습니다. S-오일이 한 5% 조금 넘게 부른 친구들이 있고요. 지금 SK텔레콤은 4% 정도, 3.99, 4.01 정도가 예상 배당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 관점에서 보면 가치주
뭐 여러 가지 가치죠. 앞서 말씀드린 주가가 재미없다고 얘기하시지만 늘 배당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특히 가을이 되면 조금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요. 저는 SK텔레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SK텔레콤과 주가와 컨센서스보다라도 좀 그나마 지금 우상향 되고 있는 진짜 몇 개 안 되는 그래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개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은 30만 8천 원 정도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 역시 장기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여행주에서 올라오셨네요. 예, 익스피디아입니다. 사실 그 혹시 항공사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네. 항공표를 예약하시거나 호텔 사이트에 들어 직접 호텔을 예약하신 분이 지금 계실까 싶습니다. 그게 안 되지 않잖아요. 대한항공 직원 네. 사시겠죠, 거기서. 대한항공 늘 직원, 뭐 말씀드리지만.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네. 되겠죠. 네. 근데 사실 이제 온라인 여행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건데 혹시 이 중에서 혹시 예약할 때 이 사이트 이용했다고 그러면 이 회사에 돈을 벌어준 겁니다. 네. 트리바고, 뭐 호텔스닷컴 그리고 홈어웨이, 익스페디아는 당연한 거고요. 아,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예, 전부 다 익스페디아의 관련 기업들입니다. 트리바고가 한국 회사가 아니었어요? 광고 엄청 안 나오잖아요, 이거. 그게 아마 연예인이 지금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어쨌거나 이거에 다 익스페디아 회사고요. 트리바고에 샀다고 해서 여러분들 트리바고가 아니고 익스페디아에 돈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분기 예약 건수가 13%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매출도 11%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여행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초입 단계입니다. 시장에. 네? 제가 그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아시아 쪽에 많이 지금 녹색이 아시아 쪽인데요. 네. 예약 건수입니다. 아시아 쪽이 그나마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30% 약간 올라왔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불가요? 예, 네. 지금 미국하고 유럽이 한 50%가 지금 예약을 그러네요. 하고 있거든요. 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근데 아직 아시아는 30%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는 25%.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절반도 아직 못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행에 대한 수요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과연 그럼 1등 여행사는 어디냐? 네. 예약 사이트는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OTA에 대한 그 매출을 갖고 왔는데 2014년부터 보게 되면요. 1등이 계속 익스페디아였습니다. 1등이 394억 달러 2014년에 기록했고요. 15년에 504억 달러, 2010년 608억 달러로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여행 사이트를 가지겠지만 네. 결론적 익스페디아에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용한 다음에 후기를 올리잖아요. 후기 올리죠. 예, 후기 올리면서 뭐가 안 됐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다 소셜에서 나온 그 여행 웹사이트 선호도를 또 보게 되면 네. 1등이 최근 건데요. 1등이 역시 익스페디아입니다. 진짜요? 예, 그 네. 익스페디아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보고 이왕이면 좋은 평가 있는 것들 이용할 거 아닙니까? 2등에서 1등 올라온 거네요. 예, 플러스를 올라옵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1등, 1등, 뭐 익스페디아 여러 가지 또 프라이스 라인도 있는데요. 네. 경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1등은 익스페디아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행 가신다 그러면 아마도 제가 보기에 10명 중 8분은 이 회사의 웹사이트를 이용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트리바고도 잘 몰랐는데 네. 호텔스닷컴도 광고 제가 많이 봤거든요. 여기도 익스피디아 거였어요? 맞습니다. 예, 저희 와이프가 물어본 질문인데요. 네. 호텔닷컴에서 제가 예약했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익스페디아에 돈을 벌어준 꼴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본부장님 네. 아내분도 네, 그렇죠. 이게 모르는 거죠. 익스피디아에 돈을 벌어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아이고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하나투어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투어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2분기에 영업이익이 48억 원이 나왔는데요. 컨센서스가 80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요. 크게 하회했습니다. 쉽게 해서 이런 걸 우리가 저희 어닝 쇼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거죠. 2분기에 송객 수 전체적인 모객을 보내는 건 10% 늘어났는데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홈쇼핑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홈쇼핑의 여행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홈쇼핑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메이저 여행사들의 영향력이 줄어든 거예요. 요즘 잘 보시면은요. 각 채널, 주요 우리나라 홈쇼핑 채널마다 웬만한 주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다 여행만 하지 않습니까? 거기 진짜 파는 친구들을 보면 하나투어도 있지만 뭐 자유투어, 온라인 여행, 수많은 여행 박사 수많이 많거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하나투어가 약간 점유율이 줄어들었던 거로서 전 좀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투어나 이런 데서 각자 온라인에 했을 때 100이란 돈이 자기네가 챙겼으면 냉정히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홈쇼핑에서 하는 여행이 조금이라도 쌉니다, 지금요. 여러 가지 혜택을 그쪽 해당 국가에서도 주는 서비스가 있고 막 여러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눠먹기 들어가는 나눠먹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 온라인 여행사, 기존 오프라인 여행사에 온전히 먹던 거를 홈쇼핑이 많이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행사가 약간씩 어떤 먹거리의 어떤 비중이 물론 여행객이 늘어나겠지만 마진 자체가 좀 전 개인적으로는 줄어드는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7월 달에 패키지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 14%가 나왔는데요. 예약률이요. 1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2009년 10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만큼 더울 수도 있지만 요즘 보면 지진도 나고 그런 게 있죠. 일본도 나고 인도네시아 요즘 발리 이런 데 계속 연이어서 지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예약률 자체가 좀 하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악재로 반영되고 있고요. 특히 일부 증권사에서는 3분기에도 어닝 쇼크가 날 것이라고 또 예상하고 일부 증권사의 얘기지만요. 이게 좀 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앞선 말씀드렸던 송출객 수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그림을 제가 간단히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행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첫 번째 그림이 왼쪽이 하나투어의 전체 송출객의 추이가 되겠고요. 오른쪽 패키지인데요.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로 훅 떨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하나투어의 어떤 영업 환경을 좀 부진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3분기 어닝 그 실적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2분기 실적이 이번 주 초에 나왔는데요. 9개 증권사가 무려 9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내려놨습니다. 다만 여전히 매수견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한민국은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내리는 게 또 나름 트렌드거든요. 어찌되었건 목표 주가 내려가고 여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늘 말씀드린 여행 숫자는 해외 출국수는 올해도 사상 최고, 내년에도 사상 최고라고 좀 믿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행주나 항공주가 되는 것이 아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정말 돈 버는 것은 앞서 익스피에도 돈을 벌겠지만 진짜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비행기 회사다. 그래서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사는 것이 전 답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드렸고요. 마지막으로요, 본부장님. 예. 다음 주에 좀 뉴욕 주시장에서 체크할 거? 예. 네. 일단 기업 실적이 한 절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8월 7일 날 디즈니 실적이 남아 있고요. 8월 8일 날 부킹홀딩스입니다. 이거는 전신이 그 프라이스 라인이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만 잠깐 말씀드려보면 지금까지 그 이익 조정 비율이 초기에는 20%, 지금은 23.3%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일단 실적은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죠. 유에스닥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